대만 반도체 동맹 본격화, 반도체 사업 부활의 심혈.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의 반도체 연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일본 정부는 2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연구센터를 유치, 적극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확보를 노린다.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을 빠르게 탈락하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베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경제 전문가도 최근 일본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일본 임금 수준은 몇십 년 동안 거의 그대로이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시다 총리가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월급이 너무 적다며 한국으로 직장을 옮겨야 한다는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베노믹스를 주도한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가 일본이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고 주장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같은 언급을 한 건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 상과대 교수로 경제기획청, 재무성 등을 거친 일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하라다 교수는 과거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내며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는데 그가 집필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경제를 묘사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럼 그가 일본이 선진국 최저 수준의 턱걸이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건데요. 실제로 하라다 교수는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개혁이 필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멸망했다. 오늘날 일본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데 하염없이 쇠퇴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의 디지털화만 해도 2000년대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수조엔의 예산을 쓰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하라다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본이 지칠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인구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2배 이상이라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의 최저 수준으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듯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이상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물가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여름 절전을 부탁한다고 요청했었는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공급 예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홀딩스가 7월 가정용 전기요금 표준이 작년보다 27% 오른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인들의 물가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기시다 내각은 임시방편으로 포인트 적립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같은 황당한 일본 정부 정책에 뿔이 났는데요. 일본의 한 네티즌은 감염병 사태로 이미 절전하고 있는 곳은 더 이상 전기를 줄일 여지가 없다며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가정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포인트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IT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기까지 기다리려면 한 세월 걸리겠다는 불만도 내놓았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전기를 쓰지 말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고 있다. 일본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후진국도 웃고 갈 황당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소득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후진국 수준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IMF에 따르면 2012년 49,200달러까지 늘었던 일본의 1인당 GDP는 9년 만에 19% 감소했는데 세계 순위가 20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유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인재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 소니의 기술직 초임 월급이 25만 5천엔 243만 원인데 비해 화웨이 일본법인의 초임은 최저 66만 6천엔 635만 원에 이른다며 중국과 비교해서조차 이런 차이가 난다며 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일본의 우수 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러 줄 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도쿄대에서도 취업 희망 1순위가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라며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은 외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는 게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즉 일본의 엔화 약세 흐름이 일본인들의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생활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부유층에게만 허락된 고급품으로 변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경제분석가 모리나가 고에이는 고령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여름철 에어컨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기료 부담이 커져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고 밝혔습니다. 고에이는 정부의 절전 요청으로 가급적 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증가해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쇠퇴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SOC 인프라가 노후화에도 이를 해결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슈칸겐다이는 도로, 다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기반시설이 붕괴하는 모습을 손가락 입에 물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선 자동차도 무용지물, 에어컨도 무용지물, 사회간접자본들도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다시 1960년대의 일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으로 특히 TSMC가 이를 기회 삼아 일본의 공장을 지어 일본 인재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고연봉으로 인재 선점에 나선 TSMC로 우수 엔지니어들이 다 이탈할까봐 일본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대만 TSCM 덕분에 연봉을 많이 받겠다고 좋아했던 일본인들은 한국 때문에 다시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다니는 한국의 한 직장인이 SNS에 연봉을 공개하면서 일본인들 상당수가 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발언들까지 나오면서 일본 IT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일본의 소니, 덴소와 함께 JASM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지난 4월 첫 삽을 떴고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최근 JASM은 내년 4월 입사 예정으로 1200명 규모의 정규직 엔지니어 채용 공고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일본의 취업준비생들은 JASM이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다면서 한껏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현지에서 학부 졸업 엔지니어의 한 달 월급이 평균 21만 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JASM은 월 267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JASM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졸업생에겐 32만 엔 307만 원, 박사학위 소지자에겐 36만 엔 345만 원의 월급을 제시했고 1년에 2차례 보너스는 물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TSMC의 고연봉 정책이 일본 열도의 인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TSMC의 채용 공고를 본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인재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TSMC의 이 채용 공고는 한국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TSMC 일본 공장에서 일하게 될 박사급 인재의 월급이 한 달 36만 엔 345만 원이라는 소식을 접한 한국의 직장인들이 일본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체감하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은 일본 물가가 수십 년간 정체되면서 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박사 월급이 한 달에 350만 원도 안 된다는 건 몰랐다. 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작년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올해도 임금이 평균 9% 오를 예정으로 일본과의 임금 격차는 넘사벽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6년차 직원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9천만 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난리가 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인재 유출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쟁력 확보는 고사하고 당장의 인력 수급조차 버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